1979년 가을 경상남도 하동군 석양면 62세의 전직 택배기사 김진섭 씨와 아내 황은혜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대신 15년 전 비 오는 날 마을 어귀에서 떨고 있던 강아지를 데려와 꽃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가족처럼 키웠습니다. 꽃님이는 노란 털을 가진 중형견이었습니다. 성격이 온순했고 특히 빨간 고무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고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는 것이 부부의 가장 큰 낙이었죠. 하지만 1979년 9월 12일 꽃님이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15살 개에게 결코 짧지 않은 나이였지만 부부에게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김진섭 씨는 마을 뒷산 소나무 아래 정성스레 꽃님이를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꽃님이가 가장 좋아하던 빨간 공을 함께 넣어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빈자리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새벽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1979년 10월 17일 새벽 3시 14분 김진섭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마당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꽃님이는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분명하게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저 소리 안 들려요? 황은혜 씨를 깨웠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개가 짖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 급하게 지저댔습니다. 김진섭 씨는 마당에 전등을 켰습니다. 마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짖는 소리는 여전히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쪽 꽃님이가 늘 쉬던 자리에서 무언가가 빛을 반사했습니다. 김진섭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빨간 고무공이었습니다. 한 달 전 무덤 속에 함께 묻었던 그 빨간 공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황은혜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새벽 3시 22분 개 짖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부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날 새벽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전 8시 부부는 뒷산 무덤을 찾았습니다. 소나무 아래 작은 돌무덤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한쪽의 흙이 약간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김진섭 씨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작은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빨간 공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공이 없어. 꽃님이의 유골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묻었던 빨간 공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부부는 석양면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박철수 순경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죽은 개가 짖는 소리를 들었고 무덤에 묻었던 공이 마당에 나타났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순경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경찰이 다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범죄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김진섭 씨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대. 죽은 개가 돌아왔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김진섭 씨와 황은혜 씨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건이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증언이 나왔습니다. 마을 이장 남봉석 씨의 증언,
나는 그날 새벽 3시쯤 허리가 아파 잠을 못 자고 있었네. 마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진섭이네 집 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 분명히 들었다네. 하지만 그 소리가 보통 개 짖는 소리랑 달랐어.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호소하는 것 같았지. 우편 배달원 최영수 씨의 증언. 저는 그날 새벽 3시 10분쯤 석양면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급한 우편물 때문이었죠. 진섭 아저씨 집 앞을 지나가는데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마당에서 뭔가 빨간 걸 본 것 같아요. 이웃 노인 한복순 씨의 증언. 나는 그날 새벽에는 못 들었어. 하지만 이틀 전 10월 15일 저녁에 이상한 걸 봤지. 꽃님이 무덤 근처를 지나가는데 무덤 주변에 발자국이 있었어. 개 발자국 같았는데 크기가 꽃님이만 했어. 그 발자국이 무덤 쪽을 향하고 있었지. 세 사람의 증언은 서로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증언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의 관심은 시들해졌습니다. 하지만 김진섭 씨와 황은혜 씨 부부에게 그 일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매일 아침 뒷산 무덤을 찾았습니다. 꽃님이가 무언가를 전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를 안고 말이죠. 빨간 공은 마루 한쪽에 고이 모셔졌고 황은혜 씨는 매일 그것을 닦았습니다. 1980년 봄이 왔습니다. 부부는 꽃님이와 함께 다니던 모든 장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개울가의 징검다리, 뒷산의 소나무 숲.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부부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슬픔과 그리움을 이해했으니까요. 1981년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김진섭 씨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꽃님이와 함께했던 15년의 기억들을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1979년 10월 17일 새벽 3시 14분 나는 꽃님이의 목소리를 들었다. 꽃님이는 무언가를 전하고 싶었다. 무엇을? 나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부부는 다시 함께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부부는 그들이 찾는 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1982년 4월 23일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부부는 개울가 징검다리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여보, 기억나요? 꽃님이가 여기서 물장난하다가 빠진 적 있잖아요. 두 사람은 징검다리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징검다리 아래 돌틈 사이에서 무언가가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김진섭 씨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꽃님이가 차고 다니던 목걸이의 인식표였습니다. 15년 전 낡아서 떼어냈던 그것이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 집에 보관하고 있었잖아요. 부부는 징검다리 건너편 소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꽃님이가 항상 쉬어가던 큰 바위 근처에서 멈춰 섰습니다. 바위 옆 땅바닥에 작은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이곳을 계속 찾아온 것처럼 풀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꽃님이의 오래된 방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진섭 씨는 바위 뒷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홈이 파여 있었고 그 안에 오래된 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꽃님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의 담요였습니다. 천 조각 안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꽃님이가 물고 놀던 나뭇가지, 첫 산책 때 주었던 돌멩이, 황은혜 씨가 만들어준 천인형. 모두 꽃님이와 관련된 추억의 물건들이었습니다. 누가 이걸?
그때 김진섭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그들 자신이 한 일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이곳을 찾을 때마다 그들은 작은 물건들을 하나씩 이곳에 놓아두곤 했습니다. 일종의 추억 상자처럼 말이죠. 세월이 흐르며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꽃님이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모두 함께한 순간을. 과연 이것이 모든 미스터리의 답일까요? 그날 저녁 부부는 발견한 모든 물건들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마루에 앉아 하나하나를 꺼내 보았습니다. 각각의 물건마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요. 꽃님이는 우리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함께한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리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너무 상실감에만 빠져 있었던 거지. 그날 밤 부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1983년 봄 부부는 소나무 숲의 바위 근처에 작은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가족 꽃님이를 기억하며라고 새겨진 작은 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그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잃은 이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이 그곳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곳은 꽃님이 바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1985년 황은혜 씨는 마을 회관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꽃님이와 함께한 15년의 사진들과 추억의 물건들을 전시했습니다. 전시회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상실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사랑입니다. 2025년 현재 김진섭 씨와 황은혜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석양면의 꽃님이 바위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누군가가 그곳을 찾아와 작은 돌이나 꽃을 놓고 갑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여전히 그날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지. 죽은 개가 짖었다는 건 믿기 어렵지만 그 부부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어쩌면 사랑하는 존재는 죽어서도 우리 곁에 남아있는지도 모르지. 김진섭 씨 부부가 그날 새벽에 정말로 꽃님이의 소리를 들었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그 경험을 통해 상실을 극복하고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서로에게 더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빨간 공은 지금도 마을 회관의 작은 유리 상자 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한 존재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형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 곁에 머물 뿐입니다. 2025년 가을, 한 젊은 부부가 석양면을 찾았습니다. 그들도 최근 반려견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꽃님이의 이야기를 듣고 꽃님이 바위를 찾아간 그들은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려요. 슬픔만 기억하지 말고. 바람이 소나무 숲을 지나갔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하게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바람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 그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은 떠나지만 진심으로 나눈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1979년 10월 17일 새벽 석양면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진섭 씨와 황은혜 씨, 그리고 그들의 꽃님이가 나눈 사랑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당신, 슬픔만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함께 나눈 행복도 기억하고 계신가요?